네, 참, 1시간 만에 찾아뵙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1시간 만에 찾아왔고요. 원래 저희는 7시 30분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공교롭게 8시 30분에 1시간 늦게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배블리TV 시즌2, 제 2화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블리TV 시즌2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가장 큰 변화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녹화로 진행되지 않고 생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워낙에 좀 장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청라총연 전 회장이신 배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거 1시간 동안 기다리려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기다린 만큼 더 이제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영돈 우리 진행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네. 참, 이게 잘 안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올해 받을 스트레스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댓글 다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 실시간 채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두 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네요. 저희도 반갑습니다. 또 달라진 게 있죠. 오늘부터는 저희가 풀 HD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화질이 좀 지난주보다 나은 것 같으신가요? 예, 화질이 어떤지, 또 음량이 어떤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많이 들어오셨어요. 벌써 지금 몇십 분이 들어와 계신데, 참, 기다려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주에 시즌2 1회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 시즌1의 19화 방송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방송의 조회수를 저희 시즌2 1화가 따라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 내 덕분 아닌가? 그렇죠. 마지막 방송의 시청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회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이번에 시즌2 1회가, 일주일 만에 780회 이상을 넘어간 걸로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시즌2 1화 다 보셨죠? 저희 제작진이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만 모아서 베스트 클립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진짜 이게 얼마만이에요? 배블리TV 지금 저희가 재작년이죠? 2019년 11월에 19화까지 인사를 드리고 지금 1년 5개월 만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배블리TV 시즌2로 이번에는 라이브로 들어왔습니다. 댓글들 좀 보고 갈게요. 시그널이 긴장감이 들어서 정신 차려 시청하고 있어요 라고 댓글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이제 회장님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하시거나 흥분하실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또 청라돔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요 이게 실시간 댓글로 가장 먼저 달릴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예, 그래야 또 다음 주가 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딱 하나만 더 얘기해요. 예. 동부장이 책임질 일 아닙니까? 이 동부장이 그냥 야구돔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아레나라고 그러나요? 공연장. 여기까지만 회장님. 그래서 뭐 이수만 씨도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무튼
오늘은 엔딩 음악이 준비가 됐나요? 네, 어떤 음악이 나갈지 참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좀 그 코드를 조금 정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양손으로 하트하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좀 취향이 맞진 않는데.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아도 안 되겠죠. 이미 돌아선 그대 맘이기에 이 손을 붙잡진 못하겠죠. 자, 1화 베스트 클립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급하게 좀 1화를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좀 해명할 게 있는데 그 마지막 엔딩곡이요. 엔딩곡 괜찮지 않았나요? 예, 이거 뭐 제 노래이고 제 노래가 아니고를 떠나서 엔딩곡 괜찮았는데 자꾸 뭐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뭐라고 해서 오늘은 엔딩곡이 어떤 곡이 준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계속 다 달리고 있습니다. 화질은 지난주가 더 좋았어요. 이 화질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누르시고요. 그 오른쪽 위에 점 3개 보이시나요? 점 3개 누르신 다음에 화질을 1080p를 누르시면은 훨씬 더 좋은 화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720 화질로 송출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풀 HD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화질 조정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갑습니다. 라이브 생생함, 실수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진행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 방송이 잘 안 돼서 그걸 준비하면서 지금 기를 다 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집중이 좀 잘 안 되는데 편안하게 진행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라의 유명 인사님 오셨습니다.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 가자 남겨주셨어요. 예, 청라 가자, 배블리TV 가자. 그리고 또 오늘은 더 많은 스포일러가 나오길 바랍니다. 생방송이에요. 예. 지난주에 회장님 스포일러 좀 몇 개 주셨는데 오늘도 또 보내주실 스포일러가 있나요? 뭐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단지 이제 오늘 생방송 사고가 좀 있었는데 앞에 전에 우리 제작진한테 제가 파스타하고 피자까지 먹였는데 불구하고 방송 사고가 나서 제가 죽어야지. 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 먹고 뭐 못하면 죽어야죠. 네, 분위기 좋아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저희 더청라는 항상 분위기가 좋아요. 또 노블리가 오면 또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쵸?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동암역 이번 출구 역주행 기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동암역 이번 출구라는 곡이 제가 부르긴 했는데 참 좋은 곡이에요. 제가 사실은 과거에 동암역 이번 출구에서 헤어진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곡인데 역주행 기대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엔딩곡 좋았어요. 노영도님 노래인 줄 몰랐어요. 칭찬 맞음요. 감사합니다. 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멜론에서도 제 이름 치시면 노형돈 치시면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청라 배블리TV 응원합니다. 응원의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보다 많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한테 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후에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나누겠지만 지금 저희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에 배석희 회장님이 좀 글을 남겨주신 게 있어요. 7호선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7호선이 이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7호선 이제 우리가 추가역, 봉수대로 추가역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와 또 담당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뜻밖했던 것이 우리가 봉수대로 추가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청라 1단지, 2단지 일부 아파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나 또 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이제 이게 진행됐었는데, 뜻밖에도 이제 봉수대 추가역에
유치가 우리 청라에 있지 않고 또 거기에 또 출입구가 이제 3개 정도가 지금 개설되리라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청라에 있지 않다면 과연 봉수대로 추가역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주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아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봉수대로 추가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청라 주민들이 그동안 가졌던 어떤 기대감과는 좀 먼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떤 그 출입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1단지, 2단지 주민들이 가졌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그 출입구의 유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글을 썼고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또 뭐 일부 정치인들 또 일부 뭐 주민단체 분들이 이 봉수대로 추가액에 대해서 광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지 않았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때의 말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조만간 인천시 담당자들과 제가 면담 계획이 있는데 그때 이 문제도 한번 우리 GTX-D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 자리는 굉장히 좀 격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이 추가역 문제가요. 사실 저희 일부 정치인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은 뭐 그림도 나왔었죠. 거의 300m 이상의 그 역사를 만들어서 이 가정 지구와 청라까지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간 그 뜬구름 잡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비현실적이다 그랬었는데 결국에 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라에 어쨌든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청라 쪽에 출구가 한두 군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청라 쪽에는 전혀 출구가 없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히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우리가 가졌던 기대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 또 당시에 우리 뭐 카페라든지 뭐 우리 SNS 통해서 그 추가액에 대한 도면이 출처분명히 도면이 돌아다니면서 뭐 전국에서 제일 긴 역이 생길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렸고 제가 뭐 지나간 얘기지만 모 입대위 회장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액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청라청년에 협조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뜨악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다 좋습니다. 뭐 추가액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보다는 우리 청라 쪽 주민들이 좀 더 이런 추가액에 대해서 충분한 편의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추가액을 주장했던 분들이 주민들한테 말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실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주민분들 의견 좀 듣고 갈게요. LH랑 사업분담금도 문제입니다라는 지금 댓글이 달려 있고요. 또 결정되기 전에는 반대했지만 진행이 된 만큼 국제도서관 쪽에 출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추가역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 설계에 반영이 된 만큼,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된 만큼 이 역사가 생기려면 어쨌든 청라 주민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댓글에 보시면 출구가 청라 쪽으로 있어야 하는데 저희랑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출구가 국제도서관 쪽으로 나와야죠. 계속 이런 지금 댓글들 나오고 있네요. 결국 낚였음요라는 지금 댓글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기대했던 거랑 굉장히 달라요. 추가역이 사실은 이 출구 문제도 있지만 재원 문제도 있죠. 이 재원이 사실 1,00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 이 기본 계획에 반영할 당시에는 인천시가 100% 부담한다. 그리고 추후에 LH한테 받겠다. 라고 했지만 지금 LH는 어떠한 입장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좀 사실상 1,000억 전후에서 이 추가에 대한 건설 비용이 지금 추측이 되겠는데 LH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지만 이 1,000억 원에 대한 그 건설 비용을 LH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고요. 박낙준 시장님이 그렇다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여기까지 나온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 청라청년이나 우리 주민들이 수년간 진짜 많은 고비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목소리로 해서 어렵게 달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가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서는 그러면 우리 그 1단지, 2단지 분들이 그동안 소외된 부분, 또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 추가액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이 동의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다. 뭐 아쉬운 걸 떠나서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추가역을 진행하게 된 거면 당연히 청라 쪽으로 생겨야지요. 청라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추가역을 하는 데 그럼요.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뭐라 했나요? 인천시가 할 수 있다 했지요. 이런 댓글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저희가 좀 과거의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LH가 이렇게 이 광역철도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조성 원가에 반영이 안 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지금 내놔라 하는데, 이렇게 그 LH가 비용을 추후에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없는 상태에서 인천시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면서 추가역을 강행을 했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추가역이 앞으로 이 7호선을 진행하는데 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이 청라국제도시는 7호선이 중심입니다. 7호선이 되어야 다른 나머지 사업들도 될 수 있다라고 회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청라 여러 가지 이제 지난 과거 5년 동안 경험을 되돌아보면 청라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러니까 뭐 CD타워든지 뭐 스타필드든지 스트리밍시티든지 뭐 로봇랜드든지 아니면 국제업무단지 뭐 모든 현안들이 사실은 이 7호선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죠. 그 7호선이 과연 2027년도에 개통이 될 것이냐, 또 29년에 될 것이냐, 25년 될 것이냐, 이런 확정된 부분에 연관돼서 청라 현안들이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것은 주민분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글도 남겼지만 저는 7호선이 2025년 전에는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고, 거기에 맞춰진 여러 가지 뭐 스타필드 시티타워도 2025년, 2023년 여기에 맞춰서 모든 청라 현안들이 1단계 현안들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지금 이제 청라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2027년도로 늦춰지고 또 추가역으로 인해서 뭐 더 늦춰질 가망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입장에서 뭐 추가역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자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추가역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어쨌든 간에 7호선에 뭐 준공을 좀 신속하게 당겨야 되는 부분,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추가역에 대해서 그 청라 주민들의 어떤 그 편의와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천시하고 우리가 주민단체하고 또 뭐 지역 정치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처럼 뭐 특정 지역에 역사도 생기고 출입기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서 청라 주민들이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오프닝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7호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진짜 100번을 말해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청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감시해 주셔야지만 이게 2027년에 개통이 될까 말까기 때문에 정말 계속 저희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댓글들 좀 살펴볼게요. 어찌 보면 가정 이동은 역사를 2개를 가졌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저희도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예, 비에나비스타 소셜님, 청집사 종이컵 갖고 싶네요.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청집사 종이컵 되게 이뻐요. 저도 이거 칭찬했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언제든지 저희 청집사로 오시면 이 종이컵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난 1회 때 엔딩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엔딩을 했는데, 네, 저희도 주민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네, 브라이언 최님, 노영도님, 우리 청라 7호선 노래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있죠. 저희가 예. 그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4년 전이죠, 벌써. 그쵸. 예. 청라 7호선을 염원하는 이 걷기 대회 행사를 할 때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청라철도 777이라고 치시면 청라철도 7세개 치시면 나옵니다. 은하철도 999의 그 예, 주제곡을 맞아요. 좀 리메이크해서 예. 만들었던 건데 그- 들어보시면 그 음악을 네. 틀면서 이제 걷기 대회 7호선 그 염원하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 호수공원을 우리가 걷기 대회 그렇죠. 했던 그런 모습도 나고요. 그것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때 이제 7호선 BC값 때문에 기지앱에 방문해서 그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자 봐라. 청라 주민들이 이렇게 그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기재부 국장하고 과장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할 그 GTS D하고도 좀 연계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저희 4월 두 번째 주차, 더 청라 주간 뉴스 다들 보셨나요? 네. 주간 뉴스 보면서 토픽 하나하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주차 더 청라 뉴스룸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토픽이 있었네요. SSG 랜더스, 저희가 이제 그 SK 와이번스가 이제 SSG 랜더스로 이제 새로 출범을 하면서 동구장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로보로보라는 그 로봇 산업 그 기업이 로봇랜드에 이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토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많은 방송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GTX D 현안으로 좀 바꿔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랜더스 향한 인천시 월권에 인천 야구단 뿔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SSG 랜더스가 출범을 하면서 이 출범 행사를 서울에서 한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사실 시민들이 진짜 논란을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 인천시하고 이 시민사회단체에서 너무 이 문제를 뜨겁게 달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SK 와이번즈가 당시에 출범을 할 때도 서울에서 출범식을 했습니다. 출범식을 서울에서 열었고, 이번에 SSG 랜더스 출범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실 야구장에서 이 경기를 마치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인천에서 치르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뭐 인천시의회 의장부터 시작해서 박남춘 인천시장까지 계속 하면서, 이제 또 그 주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막 뭐 SSG 랜더스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그렇게 막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입장문도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제 생각에도 인천에서 했으면, 특히 청라에서 왔을 했으면 아주 좋은 일이었으나 그 기업체에 뭐 우리가 너무 또 월권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서도 그 우리 동구장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동구장 청라 스타필드에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걸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로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맞는데 이제 지금 제일 걸림돌은 뭐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문학 경기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동구장이 생기면 이제 문학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마 인천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가 신세계한테 지우는 것보다는 인천시에서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동구장은 어디까지나 청라 스타필드에 들어온 것이 맞고 신세계의 입장도 그런 방향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라 스타필드에 이제 뭐 야구 동구장이 생기면 단순히 그 야구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도 많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야구 시즌에는 야구만 하겠지만 뭐 야구 시즌이 아닌 비시즌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레나라고 그러죠. 또 공연이나 어떤 풍성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세계도 굉장히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뭐 저 개인적인 뭐 의견이지만 동구장이 청라 스타필드에 들어온다면 우리 주민들 특히 청라 발전에도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옆에 뭐 우리 시티타워와 청라 스타필드, 동구장,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스트리밍시티, 뭐 높은 데까지 오늘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진다면 진짜로 청라가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거고 지금 청라 도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유동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라 자체만의 인구만으로는 뭔가 경기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러한 외부의 그 유동인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청라의 전체적인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댓글들 좀 보면은요. 9월동은 롯데가 확장하라고 하고 SSG는 청라에서 큰 꿈을 펼쳐야죠. 동구장도 빨리 승인해줘야죠. 뭐 조용히 있다가 무슨 창단식 서울에서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건지. 네, 저희가 시장님과 시민단체에 쓴소리를 하니까 더 안 입고 와서 동구장 협조 안 해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대기업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웬만한 지자체보다 클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주민 여러분들 9월동 과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또 살짝 얘기를 말씀드리면 전 시티타워가 L그룹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L그룹. 그래서 그 밑에에 그 L그룹 산하에 어떤 유통구조가 생기고 그렇죠. 그 맞은편에 우리가 또 신세계의 유통구가 생겨서 상호 경쟁이 된다고 그러면 좋겠다. 청라에 그 L그룹의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백화점이 아니라 유통이죠. 유통. 상당히 좀 열악하거든요. 그냥 뭐 슈퍼마켓 수준이라고 제가 너무 비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시티타워에서 L그룹이 좀 참여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가고 그 옆에 신세계가 그려간다 그러면 상호 경쟁되는 측면에서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전국적으로 이 두 그룹이 나란히 있는 경우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시티타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티타워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거는 뭐 주민님도 아시겠지만 뭐 조만간 뭐 이렇게 건설사들 그러니까 참여 의향서를 받는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뭐 시티타워의 전반적인 그런 간담회를 가질 그런 예정이 있는데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기업 건설사들이 참여하는가 보다는 실제 할 만한데 또 가장 중요한 이 건설 비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낸 3,032억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한 600억 정도는 낼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600억. 근데 뭐 우리가 예상하는데 한 4,500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그 차액인 한 1,000억 정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추가액 얘기도 나왔지만 그 1,000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LH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 추가액에 대해서. 그러면 좀 LH가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 시티타워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티타워에 대한 기본 설계가 완성이 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정이 되고 그래서 좀 좋은 건설사들이 실적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하루빨리 좀 본 궤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최근에는 그 보성한영 컨소시엄의 실무진들이 제가 뭐 전면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하여튼 뭐 시티타워에 대해서는 뭐 LH와 뭐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뭐 경제청의 상황도 알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전 회장님 말씀처럼 L그룹이 시티타워를 맡아준다면 너무 행복하겠네요 라는 그런 댓글도 달리고 있고요. 사실 작년 네. 연말에 우리가 가졌던 기대는 그렇죠. L그룹이 그렇죠. 많은 부분을 참여에 네. 의사가 비쳤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또 예상도 하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참 어이없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조금 네. 속된 말로 뒷방 맞은 거예요. 뒷방 맞은 거죠. 예. H가. 예.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시티타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도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름별이 TV님, 영종에서도 청라 동구장 기원합니다. 맞아요. 또 이성권님, 도쿄돔 벤치마킹이라 엄청 멋져요. 사실 이 지금 동구장 문제가요. 뭐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다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 그냥 이제 그 추측과 개인적인 생각에 기반한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구장이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문학경기장에 대한 사용 방안을 SSG가 내놔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동구장이요. 동구장하고 이 문학경기장 이거를 사실 이 원도시와 신도시 간의 갈등으로 볼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 SSG가 인천시로부터 이 렌탈을 해서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차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천시가 임차인한테 너네 계약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해 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현 인천시장께서 원래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 그쪽 남동구 지역이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만약에 재선에 실패한다면 이 문학경기장을 동구장으로 옮겼을 때 발생하는 이 주민들의 저항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표 계산을 해야겠죠? 예, 그런 문제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보궐선거 예.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가 부딪혔을 때 결국 경제적 논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 경제적 논리가 맞거든요. 신세계 입장에서 문학경기장을 갈 것이냐 청라 스타필드 올 것이냐 그 기업에서 분명히 경제적 논리로 판단을 했을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를 개입해서 억지로 바꾼다 그러면 그 부작용과 그 정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뭐 박남춘 시장님 조만간에 제가 만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쌓였던 악연도 좀 풀 겸 그다음에 이제 소각장 문제였던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좀 하고 싶고 해서 만날 기회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동구장에 대한 청라 주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 희망 이것도 내가 충분히 전달해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박남춘 시장님도 이제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좀 크게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박남춘 시장이 가졌던 그 편협함,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 좀 툭 터서 주민과 실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뭐, 특히 네. 또 이 동구장 같은 경우에는요.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동구장이 들어오면 인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구장이 고척동에 이제 돔이 있지만 그 동구장이 사실은 그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신세계가 구상하고 있는 이 동구장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또 문화시설 그리고 쇼핑시설이 결합된 사실 이 계속 도쿄돔 얘기가 나오는데 도쿄에 있는 그 도쿄돔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한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동구장이 인천시에 생긴다는 것인데 이것을 신도시와 원도심의 갈등으로 볼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야구 동구장이 아니라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컴플렉스로서의 어떤 단지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뭐 단순히 야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산업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부분이 있어서
뭐 우리 청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적극 유치해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구장이 되리라 많은 얘기들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소리가 안 들려요라는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기로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 다른 주민분들 소리 잘 들리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이 동구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인천 씨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편협한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또 국가적 문제, 또 인천의 호재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소리 잘 들리시는지 다른 분들이 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적정한지, 볼륨은 괜찮은지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죠. 네, 로봇랜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입니다. 로봇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첫 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더청라에서 주간 뉴스를 보냈었는데요. 이 로봇랜드도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연된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서는 조금 이제 그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예, 이제 산업시설을 늘리고 유원시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는 착공을 할 것 같아요. 예. 로봇랜드에 대해서도 좀 회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로봇랜드 복마전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고, 네. 청라 현안에 아주 비슷한 점들이 뭐냐면, 돌고 도는 거죠. 네네. 지금 시티타워도 계속 돌고 뭐 국제무단지도 돌고, 뭐 그런데 이 로봇랜드도 뭐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다가 뭐 A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또 로봇랜드 안에 무슨 환경 오염 물질의 어떤 그런 토양들이 들어간다 해서 맞아요. 비 오는 날 거기 가서 또 그거 보느라고 네. 굉장히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로봇랜드도 사실 우리 청라의 5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의 큰 기대가 뭐였었냐면 로봇랜드였죠. 그래서 저도 청라청엔 이게 출범식을 로봇랜드에게 가서 했었고, 근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로봇랜드를 쳐다보면 그냥 뭐 벌판 비슷하게 돼 있는데, 좀 더 빨리 해야겠다. 대신에 로봇랜드에 우리 시행 주체가 되는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주식회사 인천 로봇랜드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증자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사업 구조 자체도 재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좀 전문가가 투입되고 우리 시민단체가 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게 좋지, 계속 밑바닥에서 뭐 A다 B다 하는 건 좋지 않다. 근데 단지 요번에 로보로보 이 기업이 들어온 예. 것은 상당 의미가 있고, 이것을 이제 첫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나 경제청 또는 뭐 LH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도 좀 유치 좀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또 이제 제3연립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3연립교가 될 예. 때 이 로봇랜드에 대한 또 역할이 부상할 거기 때문에 제3연립교 준공 시점에 맞도록 로봇랜드도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예,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이 로봇랜드가요, 사실은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개발의 컨셉이 로봇과 그럼요. 예, 네, 국제 맞아요. 금융과 레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 도시의 컨셉인데, 이 몇 년 전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Y사라고 할게요. Y사가 송도로 이 로봇 회사인데 송도로 간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로봇랜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건데요. 이 로봇랜드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인천 로봇랜드에 출자하는 회사들을 보면은요, 또 여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티타워와 국제금융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 H사와 B사가 예,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네. 그 사업 구조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랜드의 어떤 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때 인천 로봇랜드의 주주로 참여했던 건설사가 네.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도 알고 있고 우리 유정자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하나씩 또 바뀔 기회에서 바뀌겠지만 자본 잠식이 되고, 맞습니다. 예. 뭐 전혀 진정은 안 되고, 자본 잠식될 때 그 비용처가 어떤 자산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월급 받아간 거예요, 경비성으로 월급. 예.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떠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로봇 태권 무기로 상징됐던 이 로봇랜드가 좀 속도를 내서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우리 청라 전체적인 뭐 이익에도 부합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 저기 청라 5단지 주민들 또 뭐 예.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익에 관련돼서도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어쨌든 이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이제 입주 의향 업체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된다. 5단지도 또 굉장히 많은 고생하셨어요. 5단지가 저희 사실 도시계획상으로 보면은 대단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대형 평수 단지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라의 부촌이라는 컨셉으로 사실 5단지가 컨셉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고생하셨죠. 5단지 입주민들이. 그래서 이 로봇랜드가 좀 활성화가 돼야 또 5단지 분들의 그런 마음에 쌓여 있는 그런 무거운 그런 마음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TX-D 관련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보류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 방송상으로는 더 청라가 가장 먼저 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베블리TV에서 이 GTX-D 저도 좀 오늘 좀 알아본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정보들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예, 회장님, GTX-D 인천공항행 꼭 필요한데요. 꼭 필요하고 뭐 저희 청라 청년이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제가 뭐 카페 글에 한번 썼어요. 제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어차피 뭐 결과는 나와 보야 압니다. 예. 근데 이제 4월 말에 이제 공청회가 있고 뭐 이제 6월 달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 저는 이제 7호선에 대해서 7호선 그 청라 연장 사업할 때 그런 경험 미쳐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가 작년 적어도 1년 전 아니면 6개월 전 뒤돌아보면 작년 10월 달 9월 달서부터 우리가 GTX-D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우리 7호선 할 때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갔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우리 기대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점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저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단지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국토부는 그렇습니다. 뭐 철도 사업할 때 국토부는 그림은 국토부가 그리지만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그 그림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기재부가 이제 주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7호선 할 때도 국토부를 가면 항시 기재부에 이제 토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해주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따주면 우리 할 수 없다는 것이 항시 국토부에서 하는 말이어서 이번 GTX-D도 과연 뭐 궁극적으로 이 비용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래서 기재부에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또 우리가 뭐 BC 값이라든가 뭐 HP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분이 네네. 많기 때문에 실제 기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 걸 따져보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GTX-D 인천공항 뭐 영통 라인이 어떻게 뭐 딱 된 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우나 굉장히 힘겹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선택적으로 어떤 걸 취해야 되는 문제는 이젠 전략적으로 갈 때가 되지 네네. 않았나. 그래서 청라에 요즘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뭐 GTX-D 부분, 그다음에 7호선 부분, 그다음에 저기 2호선 부분, 그 다음에 우리 9호선 직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네 가지의 철도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를 모두 취하는 것이 우리 주민분들의 희망이겠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이제 주민들이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가능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타깃을 정하고 취해갈 것인가는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GTX-D가 설령 우리가 보류, 뭐 마지막 노선이 보류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가 반대 국부로서 우리가 뭐 홍대 원종선, 그다음에 9호선 직결, 또 뭐 우리가 7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반대 국부로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GTX-D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뭐 비대위원장이 뭐 노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홍대 원정선 2호선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GTX-D를 추진할 때 이 부분이 선택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 구조로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 국토부 생각을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 지금 오늘 뭐 기사가 나왔죠. 그 검단 쪽에는 이 김포부터 시작해서 이 부천으로 가는 소위 지금 뭐 오늘 단톡방에서도 뭐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부선, 김부선. 네네네, 김포 부천선을 이제 주고 GTX-D 대신에 그 다음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 투자 사업이 제한이 돼 있는 이 원종 홍대선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으로 해서 조금 이어서 가는 쪽으로 이 사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국토부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국토부 차원에서 저희가 그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에서 말이죠. 회장님 뒤에 지금 뭐 또 이렇게 네네 노선도가 나와 있는데 이 공용하는 방안이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제2공항철도 그리고 GTX-D가 노선을 공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국토부가 일단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게 설득을 하고 이 추후에 뭐 GTX-D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 국토부가 조금 부담을 가진다고 얘기했던 것이 GTX라는 이름이 붙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게 뭐 공청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고 초안이 발표되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만큼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뛰어봐야 될 텐데 단순하게 이거 짧게 볼 때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뭐 갑자기 뭐 GTX가 발표가 된다고 해서 뭔가 이 물결이 출렁이는 거죠. 물결이 출렁이는 현상을 우려해서 일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100년을 보고 하는데 회장님 지난주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에서도 여러 차례 이 강조를 했듯이 이 GTX-D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단순히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부동산 문제를 엮어서 부담감을 가진다고 못하는 것은 사실 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호선 때의 경험을 다시 또 뒤돌아보면 우리가 뭐 AHP 평가라고 그러죠. BC는 이제 단순히 뭐 숫자상의 평가지만 AHP는 이제 다면적 다계층 평가라고 해서 뭐 주민들의 염원이라든지 뭐 주민들의 활동, 그다음에 단체장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갈 때 지자체가 이끌어갈 때 그 사업을 얼마큼 반영시켜 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다면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도 했어야 되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뭐 일부긴 하나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GTX-D를 주장을 하면서 뭐 균형 발전을 한다는 것은 좀 그걸 안 맞아요. 왜냐하면 7호선 때에도 우리가 HP 평가를 할 때 가장 낮은 점수가 뭐였냐면 지역 균형 발전 점수였어요. 왜냐하면 청라가 수도권에 있고 또 인천까지는 우리가 낙후된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앞에 내세워서 우리가 철도 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그때의 경험을 미뤄봐서 너무 섣불렀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고 우리 제가 늘 얘기하듯이 국가 경쟁력 특히 어떤
물적 이동에 대한 포화 상태, 그러므로 해서 제3육교도 지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과 수도권 또 서울과의 어떤 이 물적 유동에 대해서 뭐 물적이라는 것은 뭐 인적도 포함됩니다. 예, 이런 포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 GTX에 대해서 강하게 소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청라가 국제도시라는 면에서 우리가 대중국 또 뭐 유럽에 대한 인천공항 이걸 연계해서 GTX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어야 된다. 근데 좀 생뚱맞게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이 앞에 나서면서 지금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앞으로도 아직 뭐 시간은 남아있죠. 이제 공청회가 가고, 우리가 또 6월 말에 있는데, 우리 뭐 더 청라에서 우리 국토부하고 직접 뭐 전화 통화해서 인터뷰도 했는데, 네. 그 인터뷰에 따르면 역시 공청회에서 그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6월달 그 사업계획 발표할 때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미미하죠. 예. 근데 사실 지금 공청회가 22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나요? 네네. 이미 라인업은 다 짜져 있고, 제가 그 인터뷰할 내용을 들어보면 BC값 또 AHP 값도 이미 다 산출이 되어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상당 부분 협의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조율 단계다. 이제 이럴 때 이제 국토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라인업은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청라에서 딱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춘 시장과 김경웅 네, 의원이죠. 맞습니다. 예, 예. 자, 뭐 이학재 의원은 일단은 야당이시고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라청 비대위에서도 조만간 그런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우리 청라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떤 것이냐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아마 좀 추진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사실은요, 뭐 지금 또 뭐 일부 주민분들께서 국토부에 또 뭐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국토부가 사실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틀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 정치권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남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김교훈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권들이 기재부를 압박해야 될 시기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국토부에 가서 하는 것이 너무 그냥 좀 좀 그러네요. 아니, 뭐, 예, 괜히 또 힘들이시는 게 아닌가.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그럼요. 네, 예. 네. 예,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어쨌든 시간이 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댓글들 보고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세금은 늘어나는데 SOC 사업에 너무 인색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쓰여지는 사실상 그냥 소비되어 버리는 그 국가 재정이요.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근데 이거 그냥 지금 뭐 경제 부양에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날아가는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인천공항의 GTX-D와 같은 이런 SOC 사업은 한 번 잘 해놓으면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계속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둬야 하냐. 뭐 정부도 물론 딜레마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라인업이 결국 김부선인 건가요? 아직까지 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GTX-D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김부선이 GTX-D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두 사람은 뭐 하는지 그러게요. 그 두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나. 저희 두 사람은 아니고요. 네. 아니, 뭐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과거 뭐 우리 청라 현안회의 할 때 경험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된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주 뭐 그 인간 지표라고 그러죠. 그 정치인들이 딱 거기에 케이스에 맞습니다. 네.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면 이분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임이 별로 없죠. 네. 제가 뭐 능히 얘기하지만 뭐 누구를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3선이다 뭐 2선이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정치인이 피켓도 물론 들고 같이 동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뭐 정치인이고 우리 주민을 대표한다고 뽑았을 때는 피켓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시장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토부와 기재부에 가서 당당하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피켓 들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서 있었는들 그것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건 우리 주민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은 중앙정부를 향해서, 아니면 또 지방 단체장을 향해서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당 위원장님이나 당당히 가서 우리 청라 주민을 대표해서 그런 역할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우리 주민단체, 시민단체가 의기투합해서 서포트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생각하죠. 네. 어쨌든 지금은 기재부를 압박해야 할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또 300민원단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GTX-D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일부 사람들이 아주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 민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은, 저도 여러 번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민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아니에요. 민원을 계속 꾸준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어떤 그 의기가 모합하는데, 의기투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네. 자, 우리가 옛날 GT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 7호선 할 때 우리가 민원을 많이 넣죠. 네. 그러면 민원을 받은 그 공무원들이, 담당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걸로써 여론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유정자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민심을 파악하는 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원 카페에서 열심히 민원 넣으시는 분들 저 찾아와서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민원을 넣지 않아요. GTX-D도 마찬가지잖아요. 7호선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서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기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원을 왜 넣느냐, 몇 사람이서 계속 넣는 거 아니냐, 그렇게 펌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주민분들에 대한 굉장한 무례예요, 무례. 우리가 민원을 넣으려면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민원 답변이 오는 게 그 관공서에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와요. 민원 답변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원 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달아요. 그것이 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답변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단체나 주민단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얘기할 때 민원을 왜 쓸데없이 많이 넣느냐, 민원 가지고 해결된 게 뭐냐 하지만, 청라의 모든 현안이 다 민원부터 시작돼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걸 절대 펌웨이해서는 안 되고, 오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프에 나가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우리가 피켓 들고 하고 행사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민원 활동도 거의 묻지않게 또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주민단체 활동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갈 때 좋은 결실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회나 시위가 어느 날 갑자기 주민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민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옛날 민원 릴레이 하는 효과가 뭐냐면, 자, 민원 릴레이 1에서 1000까지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비록 그 반수인 500명일지라도 내가 민원에 참여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집회나 시위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또 벌써 1시간이 또 부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SSG 랜더스 동구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 로봇랜드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GTX-D의 향방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요, 이 GTX-D 같은 경우에는 우리 300민원단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기재부를 향해서 조금 민원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원래도 타겟으로 했으면 이제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보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라는 사실이고요. 그림을 그릴 때까지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구현할 때는 실질적 역할하는 것은 기재부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 정치인들 또 뭐 단체장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호도시키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갈 때 옛날 우리가 7호선의 어떤 그 효과도 있었고 시티타워 할 때도 그런 효과를 받고 스타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가 나서 정확한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어떤 단계를 밟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민원 활동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또 큰 팁이 있죠. 저희 청라의 스타이신 비에나 비스타 소셜님 항상 그 좋은 양질의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 방법이 있죠. 정보 공개 청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댓글 달아주시는데 민원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개 청구도 강조해 주세요. 정보 공개 청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내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이 공무원들이요. 그 다음 이것을 저희가 공유를 받으면서 사실 이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공개 청구도 중요한 만큼 또 정보 공개 청구는 법에 의해서 또 정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정보 공개 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 가시면서 저희가 민관이 조금 이 한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청라청년 단체 활동하면서 사실은 뭐 주민보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죠. 그런 정보가 과연 맞느냐 틀렸느냐 그러한 컨펌을 하는 단계들 우리가 체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카페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뭐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든 어떻게 받았든 공유를 하잖아요. 그 정보가 제가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신빙성 있고 정확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관공서나 어디에서 받은 정보보다도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들이 카페에 올라와서 진짜 우리 청라청년 과거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민원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또 정보 공개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300민원단 여러분 그리고 또 카페에서 활동해 주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민 여러분 민원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 앞으로도 지속해서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면 청라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뭐 할 얘기 훌쩍 많은데. 지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3회차 때 다시 찾아뵙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 현안도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청라청년 선거에 대해서 작년에 그 3기 선거위원회가 왜 무산이 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 나온 얘기 우리 선거 시행 규칙에 대한 얘기 지금 제가 청라국제도시 카페를 탈퇴한 이후에 청라국제도시 카페에서 그 작성되어진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사실은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라청년 정관에 대한 해석, 또 선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고 주민에서 봤던 사람들이 카더라는 형식으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자기가 실수로 글을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 여러분한테 청라청년 정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선거관리 시행규칙이 어떻게 됐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최근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명쾌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지 지금 벌써 엔딩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네, 이 네. 엔딩이 뭐 나옵니까? 오늘은 저기 7호선 음악 트시죠. 아니요, 엔딩 음악이 노영돈의 행복하길 바랄 뿐이죠. 엔딩 음악. 다음에 일본 출근하고 비슷한데.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건. 그래서 노영돈 씨의 음악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눈 감고 들으면 그 음악이 그 음악이에요.
네, 아무튼 고소고발 결과도 궁금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다음 주 기대됩니다라는 말씀 주신 분도 계신데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추스입니다. 조심히 귀가하십시오라는 댓글이 달렸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배부른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배불리TV 시즌2 2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포즈를 취해야죠.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